자,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17분 45초 46초가 되어가고 있죠. 자, 금일 우리나라 시장 어떻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살짝 갭상승 이뤄졌다가 눌렸다가 다시 또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최근에 제가 그 지수선물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죠? 하단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IT 섹터가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약하지만서도 IT 섹터가 살짝 쉬어가는 와중에는 경기 민감 섹터는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 순환매에 대한 부분, 순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은 이탈 없이 우상향에 대한 기조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406짜리, 420짜리, 430짜리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420짜리가 중심짜리이기 때문에 중심 이상에 있을 때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중심 이하에 있을 때보다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라도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눌림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시거나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선물지수 보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선물 신고가. 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여전히 상승 중인데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하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조정이 안 나올까요? 이게 바로 퀘스천이고 여기에서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왜 상승한다고 했죠? 미국 경기가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이 3개월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수급도 들어오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데 죽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자, 어떻게 치시냐, 그냥 네이버에다 수출 치시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죠? 한국 수출액 전년 대비에 대한 부분 지표, 통계 지표가 나옵니다. 9.5% 상승, 전년 대비 9.5% 상승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통계는 소일 수가 없습니다. 뭐 지어내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제조업 체감이 27분기면은 대략 한 7년 정도 되는 거죠. 7년 만에 수출 개선, 백신 효과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국가에 속하고 있죠. 이건 뭐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사를 좀 볼게요. 어떻죠? 지금 보면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수출 증가,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백신 접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를 보니까 와우, 놀랍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미만에서는 안 좋죠. 하지만 100 근처로 가면 좋다. 이게 몇 년만? 7년만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화장품과 IT 가전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죠. 제조에 대한 부분 나오면은 제가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선주를 봐야 된다. 경기 민감 섹터, 기계, 조선, 화학에 대한 부분은 경기 민감 섹터의 핵심이다. 아울러서 철강, 왜냐하면 소재 관련된 종목이죠. 철강, 기계, 조선, 화학에 대한 부분은 경기 민감 섹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부분 제가 최근에 제 방송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IT 어떻죠?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IT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상승을 해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IT와 경기 민감 섹터의 순환고리, 순환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양질의 시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실 거고요.
아울러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좋다. 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상승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죽는 게 더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3월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후끈하게 그냥 뚝 하고 상승을 했죠.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시장에 좋은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포함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산업지수 좋아지고 있죠. 고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최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당연히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특징주 2가지 나왔고요. 맨 마지막은 당연히 뭐죠? 개미군단 종목명 가리고 나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종목이 되겠죠.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적으로 원투펀치를 갖고 있죠. 원펀치가 어디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느 쪽 특화입니까? 디스플레이 중에서 중소형 OLED 관련된 특화를 갖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화면 OLED의 글로벌적인 특화를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글로벌 업황 중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OLED 관련된 부분은 경기 민감 섹터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OLED 업종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LG 디스플레이, 오늘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 정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휴대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가전 부분의 특화를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개발 인력들이 넘어오게 되겠죠. 아울러서 산업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당연히 좋겠지만서도 디스플레이 업종도 당연히 바닥을 찍고 최하의 국면을 벗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안 좋아진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이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예상 실적이 되겠죠. 예상 실적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기순이익 자체도 기존에는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는 돌파에 대한 부분이 차라리 나오는 게 상당히 좋다. 근데 저는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죽으면 안 좋겠지만서도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업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3만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1차 3만원에서 3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대신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23,000원, 22,500원, 22,700원 이 라인대 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된다. 대략적으로 현재가 이하서부터 해서 23,000원 이하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서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경기 민감 섹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조선주만 있고 철강주만 있고 화학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떻죠? 미국에서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까지도 방산 섹터는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방산 섹터는 그냥 방산에 대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방산 자체로도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나로에 대한 부분, 중형위상에 대한 부분도 성공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항공우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항공우주를 빼놓고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 4.5세대 전투기, 기존에 놓아있던 전투기를 4.5세대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 교체를 하려고 하는 KF-X에 대한 부분을 항공우주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뭐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항공우주에서 KF-X 개발을 할 때 여러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 중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하나 시스템 유상증자권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 하나그룹주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주항공 시대를 우리나라도 개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나로에 대한 발사 예정권도 있죠. 거기에 방산 섹터,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향후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심 항공에 대한 부분, UAM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주말 사이에 항공우주 사장이 나와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고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분봉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갭 자리가 나왔는데 이 갭을 메꿔줄지 여부를 저는 보고 있는데,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37,000원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항공우주, 방산주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우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 37,000원 근처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고점 라인 41,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주봉을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지금 보면은 정배열에 대한 부분 이탈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주봉 자체가 일단 5일 주봉 자체를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고점 라인 돌파를 해서 저는 대략적으로 5만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될 텐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 예상 실적입니다. 물론 하지만 저는 적어도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방산 또는 항공산업 쪽으로 해서 발주를 받을 때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까지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개미군단 종목 나갑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개미군단 종목 되겠습니다. 개미군단 종목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개미군단 종목 지금 어떻죠? 일단 차트만 놓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고 역회된 숄더 패턴이죠. 그 이후에 우상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언제 라인대가 되냐면, 자, 5,800원 라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가 이하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5,8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선박 부품 기자재,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되겠고요. 동사 관련해서 해양 플랜트 관련된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 구조물 설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 자체도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 방송 보신 분들 모르신 분들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LG건설로부터 화학, 석유화학, 플랜트, 모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 조선주에 대한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선주만 보면 안 돼요. 화학에 대한 부분, 플랜트에 대한 부분, 기계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를 얘기를 할 때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들은 경기 민감 섹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2021년도 예상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 이익이 무려 작년 대비 10배가 증가가 되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 한번 볼까요? 유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서도 부채 비율도 좀 높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최악의 국면이 작년 코로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은 작년보다는 당연히 올해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은 리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 원자재에 대한 부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8,000원 라인대 보이시죠? 8,000원 라인대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주봉으로 크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 상태에서도 7,500원에서 8,000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놓고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추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선은 8,000원 라인대 이상을 보면서 접근을 해 보셔라. 대신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800원까지는 밑으로 열어두면서 종목을 분할 매수로 조금씩 잡고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